우리 존경하는 국방부 장관님. 네. 그러면 서해 공무원 비격 사건 이게 네. 자진월북으로 국방부는 판단하십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면은 아니 현재 입장이 뭡니까? 현재 입장은 당시의 해경 조사 결과를 중간 조사 결과를 존중합니다. 네, 그러면은 해경의 결과는 자진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장관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의원님, 그건 중간 발표는 예, 중간 발표. 그러면은 아니 제가 한번 말씀해요. 중간 발표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빚이 있다고 월북합니까? 가정 불화가 있다고 월북합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이대준 씨가 9월 21일 그러니까 2020년 9월 21일 해상에서 실종되죠. 그래가지고 22일 날 오후 3시 반 첩보를 입수를 하죠. 그리고 오후 9시 40분에 피격당하죠. 시신 소각되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일단 해경이 당시에 김홍희 해경청장이 수사팀으로부터는 자직월북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BH 회의에서 자진월북으로 몰아가자라고 하니까 해경청장이 그걸 받아들고 자진월북으로 수사팀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진월북으로 몰아갔고 그리고 자진월북으로 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이 구명조끼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한국에는 중국산 그 구명조끼 거기 해상에서 입질 않아요. 그러면은 이게 그 자진월북에 반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그냥 자진월북을 밀어붙였어요. 당시 9월 24일 오전 11시인가 그 국방부 합참의 작전참모부장 안영호 작전부장이 자진월북으로 몰아가죠. 그때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받죠. 지침이 뭡니까? 거기 해안 지도선 거기에 보면은 신발이 있다, 가정 불화가 있다, 이거 해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라 이런 거로 지금 나오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자진월북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해경에서 그래서 2022년 6월에 다시 입장을 바꿔서 자진월북을 입증할 수가 없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해경청장님, 당시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받았습니까? 안 받은 걸로 알고. 예, 안 받았죠. 예. 잠깐 스탑. 그리고 저쪽에 박상훈 제주해경청장님 스탑. 아니 근데 예, 거기서 대답하십시오. 저한테 물어봤으면 아니 제가 다 물어본 겁니다. 제가 박상훈 해경청장님 같은 인천 해경서장이었대요. 당시에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당시 우리 해경서장님이 윤성현 전 해남 무슨 청장하고 대화하면서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자진월북 입증 가능성이 없다라고 몰아가라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그러면 이제 장관님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장관님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 생명 어땠습니까? 장관이 아시지만 이 사건 나기 전에 2019년 11월에 탈북 어민이 2명이 강제 북송 사건 아시죠? 탈북 어민도 우리 국내로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구하니까 결국 강제 북송시켰잖아요. 그 장면도 지금 나옵니다. 판문점에서 그 2사람 안 가려고 막 때를 쓰죠. 그런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해가지고 끌려보내요. 남북관계에서 이랬어요. 그러면 9월 21일 날 업지도 실종됐어. 그러면 그 당시로부터 해서 9월 22일 오후 9시 40분 그 정도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문재인 정부 뭐 했냐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국민이 이런 식으로 첩보까지 국방부나 국정에 다 입수했어. 그 한 사람이 망망대해에서 저렇게 떠돌아고 있는데 그리고 이 북한 해역에서 다 이 그를 홀드 소위 말해서 다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있는데 도대체 국방부는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했습니까? 이따 제가 이따 답변하십시오. 뭐 했습니까? 요번에 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한번 요번에 보십시오. F-15E 이글에서 무기체계 장교가 떨어집니다. 전투기가 떨어져요. 그래서 한 명은 조종선 탈출해. 무기체계 장교 결국에 이란에 거기서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식으로 해가지고 36시간 만에 수송기를 파견해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이게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국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민 생명이라는 게 결국 파리 목숨이었다. 탈북 어민들 우리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 11월에 갖다 바쳤어.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도 2020년 이날도 9월 20일부터 실종이 됐는데 9월 23일 날 오전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종전 연설이 있다고 해가지고 실시하다가 실종된 지 9월 24일 오전에서야 11시에 전부 작전회의를 해. 청와대에서 작전회의를 하고 국방부 문서 없애, 국정원 문서 없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자진 월북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생명을 파리 목숨했는데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남문 평화 이 판문점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완전한 핵무장을 만들어놨습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북 굴종 외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살문서 대가리인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하라고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도 하나도 못 지켜줬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이 사건을 보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완전히 파리 목숨이었다. 그래서 저는 울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 부장검사님 뒤에 계시죠? 이것도 말씀하셔.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주인 검사였죠.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국방부 장관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하도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먼저 문재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목숨을 파리 목숨이었다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나 이 사건을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 자체 국가가 없었어요. 망망대해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닌 그 사람의 공포감이 있었을 그 생명을 끝까지 그걸 추적하고 감청을 통했으면 빨리 국방부나 국정원이나 대북통신라인에서 살려내야죠. 왜 살려내지 못했습니까? 그토록 남북관계를 중시해 왜 못 살려냈습니까? 그분이 NLL 이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북측 수역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과 힘이 미치지는 못하는 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보다도 북한 상황을 더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북측 핵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최초 평가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 최초 평가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그 이유가 조류 또 여러 가지 그 해상의 장애물 이런 것들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제시된 것으로 저는 판단했고 그 이후에 우리 군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서 여러 가지 상황 평가를 한 이후에 이것은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첩보 이런 것들을 수집됨에 따라서 월북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다시 재차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최초 판단은 일부 판단은 정밀적인 과학적 근거 없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지만은 그 이후 판단은 여러 가지 부유물, 장애물 또 종합적인 판단을 과학적 판단을 근거로 해서 월북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그 유족의 고발이 있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회유나 협박, 조작 왜곡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 검사님. 이에 대한 판결은 어떻게 났습니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